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무 분석에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서열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서열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랭킹 메소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쉬운 방법이고,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의 어떤 가치를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그래서 여기에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직무 평가의 방법이 하나라서 어떤 랭킹 메소드를 서열을 정해서 임금을 측정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방법 중입니다. 그래서 서열법은 그 직무의 난이도나 또는 책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크고 작거나 또는 직무의 중요도, 아주 중요한 중요도와 그 다음에 장점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서열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따져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모두 한꺼번에 파악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순위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열법에는 이제 그 상대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과 또 가장 그 가치가 낮은 것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운데서 가장 상대적 가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뽑아서 서열을 매기는 어떤 그 교대 서열법과 직무 비교를 이용해서 담당자들 각각의 직무를 모두 직무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짝지어 보고 그 서열을 정하는 어떤 쌍대 비교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은 이제 서로 이제 같은 그 상대적 가치가 높은 것과 또 낮은 것을 뽑아서 서열을 매기는 교대 서열법, 그 다음에 쌍대 서열법은 뭐라고 그랬죠? 각각의 직무 모든 직무들과 짝지어서 비교해서 그 서열을 정하는, 그래서 서열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대 서열법, 교대 서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대 비교법들이 있어요. 쌍대 비교법. 그래서 서열법에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랭킹을 정하는 순서다. 그래서 직무의 가치를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에 맞게끔 임금을 책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류법,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라고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분류법은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사용해서 직무를 뭐 생산직과 판매직 등 중요 직종으로 분류한 다음에 평가 요소를 그 중급을 레벨을 그레이드를 설정해서 등급 기술서 그레이드 디스크립션을 측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류법은요. 직무 등급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직무 가치나 난이도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여러 등급을 정해 놓습니다. 정하고 그다음에 각
직무를 적절히 평가해서 각 등급에 맞추어 분류하는 방법인데, 같은 등급에 속한 직무들은 같은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서 각 등급에 맞추어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같은 등급에 속한 직무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급을 정하고 각 직무를 적절히 평가를 하죠. 그 각 등급에 맞추어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같은 등급에 속한 직무들은 같은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서 각 등급에 맞추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같은 등급일 경우에는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분류법은 어떤 사전에 설정한 등급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 척도가 없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랭킹 메소드, 랭킹 메소드에서 발전된 거죠. 서열법보다. 그러니까 서열법에는 어떤 평가 척도가 없었죠. 그죠? 평가 척도라기보다는 직무의 가치를 비교해서 순서대로 그 가치를 정했는데, 그래서 그 임금도 정하고 그랬는데, 이 분류법에는 이제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척도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근데 이 방법은요, 카네기 기술연구소의 그 인사조사실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 등급은 두 가지로 하는데, 보통 숙련, 아주 잘하는 것과 미숙련, 약간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초짜라고 해야겠죠. 숙련된 사람과 미숙련의 2등급 또는 그 안에다 이제 하나를 더 넣었죠. 숙련하고 반숙련, 미숙련, 상등급 또는 더 많은 등급으로 구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 분류법은,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는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이런 이제 뭐 척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크게 분류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보통 공공기관이나 학교, 서비스 조직 같은 등급 분류에 용이한 그 사무직과 기술직, 관리직에 많이 적용되고, 그 등급수는 5개에서 한 15개가 이제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법은 이제 직무를 각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정량적 방법이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이렇게 숫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성 분석이라고 할까요? 정성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정량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분류기준법에 있어서 그 등급은 각 등급의 직무가 요구하는 이제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서열법보다는 이제 한 걸음 진보된 평가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먼저 분류법에 의해서 몇 등급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각 그 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직무를, 그거는 이제 서열법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죠. 이제 같은 분류법에 의한 등급으로 이제 등급은 정하고 등급 속에서 이제 그 랭킹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정하고, 분류법은 서열법처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죠.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분류 자체에는 이제 정확성이 보장될 수가 없고, 직무의 수가 이제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즉, 그 고정된 등급의 설명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그 다음에 기술적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업체보다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점수,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서열법과 분류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해놓고요. 참고적으로 점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점수법은 뭐 점수를 평가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로트라고 하는 사람, 1925년에 개발한 로트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서 점수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를 각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그러니까 직무를요, 그다음에 각 요소별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숫자에 의한 점수를 주죠. 숫자로. 그래서 이 점수를 합계해서 자기가 맡은 그 각자의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제 말하자면 각 직무에 대한 평가치인 총점수를 서로 이제 비교하고 점수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법에 있어서 1점당 급여액이 이제 결정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1점당 급여액이 정해지면 그것과 각 직무의 총 점수를 곱해서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급여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이제 점수법은 수량적 분석적인 가치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직무의 상대적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종업원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해 및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각 직무에 공통되는 적합한 그 평가 요소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더욱이 이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배정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중요도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장점으로는 분석적으로 설정된 측정도는 일단 신뢰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의 그 상대적 차이를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직무의 점수 가치는 이제 직무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다방면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종업원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자도 이해하기가 쉽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측정의 척도가 되는 평가 요소를 선정하거나 이 요소에 따라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이제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든지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배분한다는 것은 뭐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많든 적든 간에 개인의 독단이 따르는 거죠. 혼자의 판단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도입에는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점수법을 실시할 때는요, 평가자의 전문적인 기술과 아울러 많은 준비 기간과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요소 비교법이요. 이제 네 번째로
점수법,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한 점수법,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제 요소비교법이라고 있는데, 요소비교법은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 분석, 다시 말하면 조직 관리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좀 이론적인 것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서열법은 뭐고 분류법은 뭐고 점수법은 뭐고 또 요소 비교법은 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학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서열법과 분류법으로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점수법이라든지 요소비교법이라는 이제 특수 계층이나 특수의 직업 그 직무 쪽에 이제 행해지는 것입니다.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 어떤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제가 그러나 이제 서열법은 뭐 임금을 예를 들어서 직무의 가치를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고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려도 사실은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지 못한 점수법이라든지 요소비교법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중에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직무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직 관리에 대한 부서로 갈지, 어디로 갈지, 뭐 사회에서 어느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한번 이 교재를 한번 떠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이다 보니까 이론적 바탕이 근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의 이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질문을 당장 지금 받을 수 없어서 그냥 가볍게 듣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해놓고 저에게 뭐 전화를 하시든지 이메일로 하든지 또는 여기 우리 지금 요 사이트에서 댓글로 달아놓든지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뭔가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비교 분석과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처럼, 근데 이제 대면 수업이 아니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냥 귀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뭐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서열법, 분류법, 그 다음에 점수법. 말 그대로예요. 서열법이고요. 서열로 임금을 조정한다. 일반적인 회사잖아요. 물론 여기에 예외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간에서 헤드헌터들이 더 좋은 사람들을 뭐 낙하산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경력 사원은 이제 서열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서열법, 같은 내 입사 동기들끼리 그다음에 다음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이런 순으로 임금을 정하는구나. 이게 서열법이구나. 분류법은 뭐 어떤 직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중요 직종을 분류한 다음에 그 평가 요소에 따라서 정하는 거구나. 이건 분류법이다. 이런 정도로 뭐 제목이라도 직무 평가하는 데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그다음에 요소 비교법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소 비교법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비교법에 이제 그 요소 비교법의 점수법을 개선한 직무평가의 한 방법인데요. 이게 오래전에 1926년도에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한 직무평가는요, 먼저 직무하는 방법입니다. 이 요소 비교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평가 점수를 가지고 평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서 각 평가 요소별로 직무를 등급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소 비교법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보면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합니다. 몇 개의 이제 기준 들어오면 이제 회사에 그거 각 부서에 기준 직무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그 기준 직무는 업무 내용이 명확하고 또 지불되는 급여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 직무의 수는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의 10%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평가 요소를 결정한다. 평가 요소의 수는 예를 들어서 5개 내지 또 7개로 정하고 7개를 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련, 정신력, 노력, 육체적 노력, 책임, 작업 조건 5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일반 숙련, 정신적인 노력, 육체적인 노력, 그 다음에 도의적인 책임, 작업 조건. 그래서 5개 요소가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그 각 요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요소법은 5가지에서 7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그 요소의 이제 그 기준 직무되는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그 안에서 책정돼서 그것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쪽에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눈에 봐서 서로 비교표를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기억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여기가 직무 등급이고요. 그래서 1등급에서 이제 여기 다 5등급까지. 1등급이 일이 단순하고 매우 반복적임.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수의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또 사무보조. 그래서 엄격한 감독하에서 일하고 거의 훈련을 필요하지 않으며 책임 또한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일이 단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서 경비원이나 수의, 사무보조원들은 직무 등급 1등급이 된다. 그러니까 표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엄격한 감독하에서 일하고 약간의 훈련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타이피스트 같은 경우가 있고 기계를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런 2등급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3등급을 보시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이 단순하며 일반적인 감독하에서 일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책임이 부여된다. 책임이 부여되는 거죠. 기계에 기름을 치는 사람, 또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 타이피스트 2, 타이피스트 이런 일반적인 타이피스트와 이제 타이피스트 2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이 비교적
복잡하며 일반적인 감독하에서 일하는 거고요. 이건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다. 설비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도력을 보인다. 기계 운전자, 주조공. 주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쇠를 녹여서 그 어떤 틀에 놓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한 일이 좀 되죠, 그죠? 이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3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지만 이 4번, 5번은 이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차관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이 복잡하다. 마지막 5번째. 다양하고 일반적인 감독하에서 일을 한다. 상당한 훈련 수준이나 설비, 책임이 있으며 상당한 주도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계 운전자들이고요. 구조기술사 이렇게 해서 직무 등급의 예를 들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점수법하고 아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아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직무 등급의 요소 분류법이라든지에 대한 차관을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거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무 평가의 방법 중에서는 아까 이제 점수법이라고 또 있고요. 분류법이라고 아까 이제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잠깐 공부하도록 하고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